안녕하세요. 건법부자 유상욱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최근 거의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는 신문기사 뉴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네. 주택 공급 부족하다는 이슈가 있거든요. 예, 많이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주택 공급 부족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지금 알아보고 미리 대처를 해야 되는지 오늘 이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주택 공급이라는 이슈를 계속 기사화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상황이 맞는지 근거 자료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래서 예상되는 시장 상황과 거기에 대한 대책은 또 뭐가 있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기사를 몇 개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게 오늘자 기사예요. 7월 18일이죠 오늘. 2024년 7월 18일자. 그래서 공급 절벽의 패닉 바잉. 패닉 바잉이라는 거는 이제 매매에서 공포 매수. 매매 시장에서 공포 매수가 시작됐다. 우리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죠. 저희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고 지금 현재 3년 뒤에 주택 공급을 예측하는 모든 선행 지표가 인허가량이나 착공량, 특히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허가량은 앞으로 미래에 공급될 양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예요. 착공은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년에서 3년 뒤에 공급량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다세대나 이 소규모 주택 저희가 관심 있어 하는 실질적인 이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에는 1년 내에 공급되는 양이에요. 그래서 그 양에 대한 데이터, 특히 허가량은 한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공급될 양이기 때문에 당장 영향이 있는 데이터니까 그 키워드에 좀 많이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대표님은 건축 인허가 신청과 뭐 착공 신고, 준공 뭐 이런 것들이 뭐 매일 하는 일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어떤 데이터들이 뭐 피부에 와닿는 것들이 많고, 근데 이제 말씀으로만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근거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뭐 전방위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도대체 얼마나 지금 많이 감소가 돼 있길래 공급 절벽이라고 표현하는지, 패닉 바잉을 우려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수치로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또 다른 기사 보니까 뭐 새 아파트의 가뭄이고 내년 하반기까지 간다. 임장조사 가보면은 서울 아파트 값이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 수도 중심으로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이 같이 오르고 있다. 매매가도 오르고 전세가도 지금 같이 오르고 있다. 이런 기사가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입주 물량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근거로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겠죠. 역시 공급이 반토막됐고 매매 전세가 다 뛰고 있고 입주 물량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 자,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그냥 기사만 볼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제가 자료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자료가 2023년 상반기 건축허가 착공 준공 발표 현황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일단은 24년도 데이터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도 그러니까 1년 전에 착공했던 것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 3년 후에 한 3년 정도. 그리고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에는 착공한 다음으로부터 한 최소 8개월 뒤에 공급이 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기간은 어찌됐든 조 대표님 같은 분들이 시공하시는 분들이 하는 공사 기간일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허가량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착공량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저는 허가량이 이제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나 뭐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이든 허가량이 그 뒤로 1년 반 뒤를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거든요. 실제 주택이 생산돼서 공급되는 양. 맞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많이 중요한데 2023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허가량이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의 허가 면적이 감소했고 허가 건수가 아니라 면적으로 표현했네요. 여기는 면적으로 허가 면적으로 표현을 했고요. 착공 면적도 이런 소규모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에 착공 면적이 또 감소했다. 이런 데이터가 있고요. 다음 자료를 볼게요. 자, 이게 전국 허가 착공 준공 현황이고 저희는 특히 그 허가량에 좀 관심이 많은데 일단 2022년 상반기 대비해가지고 그 허가량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부터 좀 시장이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생길 조짐이 좀 보였고 그 뒤로 이제 2023년도에 실제 어떻게 됐는지 상반기 어떻게 됐는지 결과가 나와 있는 거네요. 그래서 26%, 22% 허가 면적이 줄었고
착공 면적은 28%, 38% 줄었습니다. 아, 이거 굉장한 양인가요? 네, 엄청난 양이죠. 엄청난 양이에요. 네, 실제로 뭐 주택 보급률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저희가. 네네네. 네, 그래서 주택 보급률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약 한 97% 이렇게 될 거예요. 주택 보급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네. 우리 일반적인 시청자분들은 주택 보급률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데 네. 주택 공급이 계속 부족하다고 하는 이유는 뭐야 도대체? 아, 그거는 뭐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시죠.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그거는 뭐냐면 97%면 사실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네. 100명 중에 97명이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이렇게 계산을 네. 해서 그럼 뭐가 도대체 부족하다는 거야?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게 일단은 첫 번째가 그 주택에 대한 수요의 이 갭이 다릅니다. 네. 네, 무슨 말이냐면 누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가고 싶어 하고 네. 누구는 또 어떤 주택을 가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균등하게 공급되기가 어려운 점. 그리고 보통은 이제 뭐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신축 아파트 좋아하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선호도에 용도도 따라서. 그렇고, 그리고 네네. 지역 같은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지역, 방금 말씀하신 지역처럼 나는 이 지역을 많이 원하는데 또 그 지역은 또 특별히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가구 수가 매년 증가합니다. 뭐 결혼을 한다든지 네. 세대를 독립시킨다든지 또는 지방에서 또 서울로 올라온다든지 그러면 가구 수는 매년 수천 수만 가구가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의 공급을 무언가로 대처하지 않으면 몰림 현상으로 인해서 공급률이 낮아질 가능성. 그러니까 매년 공급이 유지가 되어야 이 공급률이 유지가 되거나 더 이렇게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주택 보급률이. 네. 인구는 감소된다고 그러는데 뭐 서울시 인구는 뭐 그렇게 크게 떨어지진 않고 아직까지는 말씀하신 뭐 대로 가구는 계속 늘어날 테니까. 가구는 뭐 1인 가구가 됐던 그렇죠. 2인 가구더라도 뭐 출산을 안 하더라도 2인 가구, 뭐 1인 가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급률을 유지하거나 떨어지면 안 되니까 네. 유지하거나 더 높이기 위해서는 공급이 필요한데 지금 그 공급이 2023년도 물량부터 벌써 줄었다. 네. 그래서 앞서 중요했던 허가량이 지금 20%나 26% 감소했다. 네. 면적으로 따지면은 뭐 22%가 감소했다. 그렇다면 당장 24년도 그리고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에는 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25 6에 공급될 주택량이 줄었다. 저만큼 저 정도 수치만큼은 줄 그렇습니다. 것이다. 네, 네. 최소한 그 정도는 여태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가구 수를 커버하던 그 량이 네네. 줄었다 이 얘기입니다. 네. 또 다음 자료를 봐서 네. 여기 지금 보면 이게 허가 면적으로 계산한 추이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년 대비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죠. 네, 그렇죠. 수도권도 역시 마찬가지고 계속 떨어지고 있고 양으로 따졌을 때도 전국 기준으로 동수가 현저하게 많이 줄었죠. 26% 네, 다운됐고 수도권 기준으로 보게 되면 동수가 약 한 30%. 수도권이 훨씬 더 심하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권의 공급이 더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텍스트를 보면 2023년 상반기 건축 허가량은 수도권이 일정 규모고 네. 결국엔 24% 감소한 거고요. 네. 지방도 20% 모두 감소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기별 착공 면적도 착공 면적입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착공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더 빠른 데이터죠. 착공이면은 아까는 허가였으니까 네. 최소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년 이상 5년 이럴 수 있었던 거고 네네. 그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반 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면적도 네.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크게 감소해서 율로 얘기하면 전국으로 28% 감소.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 33% 감소. 그래서 거의 뭐 3분의 1이. 그렇죠. 네. 착공 면적은 수도권이 서울, 경기, 인천은 39%. 그리고 지방은 38%. 네. 네, 거의 40%가 감소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주택 보급률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지고 네. 당연히 공급은 수요는 유지되거나 증가하고 있는데 네. 그거에 맞춰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공급이 딸리니까 주택 가격이 증가한다. 네. 기사가 이런 데이터에 의해서 밖에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공급이 부족하니까 네.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죠. 일단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데 전세가는 또 안 오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실수요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이사를 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사할 곳이 없다. 그렇죠. 전세 받을 주택이 없다. 그렇죠. 전세가 올라가고 다시 그렇죠. 주택가도 따라 올라가고. 그러니까 물량이 부족한 겁니다. 네. 누군가는 내 집이 아니더라도 전세를 살고 싶은 수요층이 있는데
그 전세를 위한 공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없으면 당연히 공급이 이렇게 부족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제일 큰 거는 경기. 네. 네, 이제 부동산 심리가 네. 불안하다 보니까 공급하는 주체들,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렇죠. 주택을 더 지어서 공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죠. 네, 분양이 안 된다든지 사업 임대가 안 수익성이 된다든지. 좀 안 나오는 상황이 됐던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그러면 지금 하면 되지 않냐? 네. 그랬을 때 건축비의 부담이라든지 토지가의 그렇죠. 부담,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분명히 데이터는 이렇게 나와요. 시그널이 나오니까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확실히 실행으로 하기에는 아직 부담스러운 거죠. 아직 금리도 좀 그렇고. 그렇죠. PF도 네, 이제 맞습니다. 뭐 활성화된 상태는 아니고. 네, 그래도 분명히 공급이 이루어지긴 할 건데 네.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많이 완화를 해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부에서는 매번 지금 대책 발표를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뭐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이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공공주택을 좀 공급하겠다. 저 재개발, 재건축 규제 같은 것들 완화하겠다. 네. 뭐 주거 안정 지금 당장 전세에 들어갈 살집이 필요하니까 든든 전세 주택 뭐 이런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상품 청약을 받아서 공공으로 좀 지원하겠다. 맞아요. 이런 부분 계속 발표는 하고 있죠. 네, 하고는 있는데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앞서서 저희가 이제 뭐 타이밍을 보고 있다. 네. 그래서 하기는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정부도 해라 좀. 그렇죠. 이렇게 해줄 테니까 좀 해라고 해서 풀어주고 있는 건 맞지만 문제는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주택을 지금부터 토지를 사고 건축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고 나서야 또 1년 반 뒤에나 완공이 돼요. 그게 저는 지금 제일 궁금한 점이에요. 네, 네.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죠. 공급이 시장이. 없어요. 그렇죠. 실제로 제가 서울시의 특정 구 이름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어떤 구는 한 달 동안 허가 접수건이 하나도 없었대. 그거 엄청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구는 물량이 없었을 뿐더러 네. 세수도 없는 거야. 그렇죠. 네, 그 수익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앞으로도 한 1년은 최소한 그냥 갈 거예요. 네, 지금 당장 저희가 토지를 계약해서 인허가를 받고 공급을 하려고 해도 1년 반 이상이 걸린단 말이에요.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정부가 어떤 규제도 완화해주고 조금 지원을 이렇게 해주면 우리의 사업 수익은 조금 괜찮아질 여지가 있어 보이나요? 지금 상황에서? 그거는 시장 경제 논리상 그렇게 되어야 공급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지금 당장 이 지금 가격에 그러면은 공급을 하면은 이게 사업성이 있는 겁니까? 라고 물으면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너무 이제 프로젝트마다 다르니까. 아무튼 중요한 거는 시장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죠. 그래서 시장의 흐름에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거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얘기를 사실 저희가 한 1년 전에도 했어요. 네. 공급이 많이 부족하다. 그때는 이런 기사도 없었고 네. 저희 건법부자에서 한번 언급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과거에서 이제 보면은. 근데 그렇죠. 이게 이제 기사가 나오고 이슈가 되니까 정부가 정책적으로 더 풀어주고 또 저희가 관심을 갖고 네. 특히 아까 제가 뭐 소규모 주택은 뭐 1년 반 뒤에나 공급이 가능합니다. 네네. 1년은 무조건 텀이 생깁니다 했지만 아파트는 더해요. 그렇죠. 지금 하려면 최소 3, 4년, 4, 5년 뒤에요. 그러니까 공급량이 많이 부족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지금 정비 사업으로 많이 이제 정책적으로 풀어주려고 하잖아요. 네. 그게 그나마 좀 빠르니까 수도권이나 이쪽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정비 사업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도 일단 그렇게라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놓으면 사람들의 어떤 패닉 바잉 이런 거라도 그걸 좀 잠재우기 위한 일단 한순간은 좀 잠재울 수 그런 있을 효과도 거라는 맞습니다. 또 보이죠. 네, 맞아요. 네네. 오늘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 시기에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주택을 사야 될 거냐, 아니면 전세를 들어가서 버텨야 될 거냐, 이런 부분 뭐 개개인별로 다 다르겠죠. 너무 다르겠죠. 네, 어떤 게 정답이라고 우리가 뭐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본인의 그 상황에 맞게 올바른 판단을 한번 내려보시라고 얘기 나눴습니다. 네. 오늘 좋은 자료 많이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